네, 안녕하세요. 저 애기평 원장 김춘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앞서 그 축사에서도 나왔지만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우리나라 조선 해양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요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조선 해양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이제 해양 산업 분야에도 우리가 지금 많이 좀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화입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해양 분야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연료인 LNG로 하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화석 연료를 아예 안 쓰는 LNG조차도 안 쓰는 그런 그 친환경 에너지 수소라든가 수소는 결국 이제 그린 수소를 의미하는 거죠.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수소 아니면 전기를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쓰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양한 의미의 전기화거든요. 전기에너지가 모든 에너지는 아닙니다. 전기에너지 외에도 우리가 이제 열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원자력이 한때는 굉장히 경제적인 에너지원이었고 그랬는데 이게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원자력은요, 지난 10년만 놓고 보면 약 30% 이상이 원자력은 발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들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5개 중에서 크게 보면 2개가 증가가 있고 나머지는 다 탈원전, 탈석탄. 이건 글로벌 추세다. 탈석유가 맨 먼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친재생, 친가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분야만 좀 매년 설치된 걸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노란 게 이게 이제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력 이렇게 됩니다. 수력은 한때 좀 많이 설치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수력도 설치할 데도 없고 또 단가가 상당히 비싸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대장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에. 근데 그 대장 자리가 이제는 태양광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만 뭐 꼽는다 그러면 태양광, 그 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거의 2년이나 3년에 두세 배씩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그만큼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5가지 중에서 크게 3가지가 이제 메이저입니다. 하나는 단순히 탈원전이 아니고요. 원전은 우리는 탈원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감원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 수명까지 다 쓰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수명 인정 안 하는 정도. 그 다음에 탈석탄 단순히 아닙니다. 석탄이 줄어든 만큼 가스터빈을 늘려서 전반적으로 화력 발전은 우리가 그 캐파를 그대로 유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되죠. 이제 그 방향으로 현재 이제 크게 가고 있고, 이건 세계적인 추세하고 아주 잘 그 부합해서 현재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매년 충분히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하고 있고 석탄 발전, 원전 이런 계획대로 잘 그 폐기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이 산업 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마찰, 그다음에 갈등 이런 부분들을 잘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서 이제 그걸 가속화한 게 그린뉴딜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린뉴딜을 설계할 때 최초에 어떻게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 했었냐면요. 그 3가지 뉴딜을 생각했었어요.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포용 국가 만들자, 그다음 디지털이나 환경 선도 국가 만들자. 정부에서 이 중에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2개를 양대축을 하자.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걸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휴먼 뉴딜인데 그걸 이제 안전망으로 하자. 그래서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하고 그다음 복지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망을 갖추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교육 부분이 추가되면 그게 이제 그 포용 휴먼 뉴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에 이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은 교육 부분, R&D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국민 역량을 강화하는 거 이게 이제 휴먼 뉴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건 크게 3분야로 인프라 분야, 에너지 분야, 산업 분야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재생에너지 산업인데요.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해양 산업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친환경 해상 에너지 단지 이건 이제 저희가 대안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중요한 게 태양광하고 풍력이거든요. 이 2개의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생에너지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우리는 굉장히 좋은 터전이 있다는 거죠. 서해안하고 남해안. 그걸 잘 활용하자. 그럼 이제 이런 에너지 산업의 변화, 이게 이제 해양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건 저는 대륙풍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해 대륙풍만 다 가스전 때문에 관심인데 이것은 이제는 옛날 패러다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석연료가 주류가 아니거든요. 이제 재생에너지가 주류입니다. 재생에너지 때는 과거에 필요가 없었던 서해안,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서해안에서 50km, 100km를 가도 수심이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이제 자세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는 마르지 않는 북해 유정 같은 데가 이제는 이런 그 자원의 보고가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원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얻었다면 이제는 에너지에서 자원을 얻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방조제를 하자. 이걸 그 폐쇄하고 해가지고 이거 오염 내게 하지 말고 방조제를 잘해서 거기 해상도로와 발전도 하고 레포츠 단지도 만들고 그래서 아리백 산단과 연결해 주자. 그렇게 함으로써 태풍 때마다 맨날 어장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어장도 보호해주고. 그래서 다 같이 하자. 그렇게 이제 가자는 게 이제 저희 제안이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그 새만금 같은 걸 한 20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쭉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거 다 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토지는 대략 한 3% 내입니다. 우리나라가 2.4%, 4%만 있으면 미래 우리가 필요한 탄소 중립, 넷제로 탈탄소 사회 가는데 충분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해도 좋지만 바다만 하더라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국토의 4.3%, 좀 크게 만들면 6.6%,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되면 18%, 서해안 쪽만 18%, 남한지까지 합치면 25%의 땅이 있어요. 이 중에서 10분의 1만, 그 다음에 국토 이렇게 된 경우는 이 중에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이 에너지 쪽에 에너지하고 이 레포츠 단지 이쪽에 같이 쓰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렇게 그 막대 안쪽이나 바깥쪽에 이런 그 에너지원들을 이렇게 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분석을 해봤는데 42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64조 원 정도 해소가 돼서 7년이면 다 해소가 돼요. 그러면 이거 한번 설치해 놓으면 30년은 이대로 거의 써도 되고 그 후에는 좀씩만 보수해서 수백 년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되느냐? 이런 개방형으로 해도 좋고요. 그래서 바닷물이 또 수없이 유통이 되고 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도 되고 파도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태풍 때만 막아주면 그 외에는 한반도 주변은 굉장히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치한 이 산업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조선 분야는 이제 LNG를 우리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나 배터리 선박 이런 걸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태양광 정도 올려주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해양 산업의 그 조선 분야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여기서 다 공급이 해양에서 직접 받아서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해양 시스템 쪽으로는 해상 풍력이나 해상 태양광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해저선, 뭐 송전선, 변전선, 변전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많은 해양 시스템들이 여기에서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항구나 이런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해양 시스템 산업이 같이 커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산업단지 부분인데요. 산업단지 부분은 여기서 나온 전기가 순수한 그 재생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아리백 기업을 설치를 못해가지고 삼성, LG, 현대가 지금 국내에는 더 이상 공장을 못 짓거든요. 해외에다 지어야 됩니다. 요즘엔 아리백을 안 하게 되면 해외 261개 지금 주요사들이 가입돼 있는데 거기에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각 나라에 그리고 이런 나라에 수출도 못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해야만이 우리 해양 산업도 미래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리한 그런 어떤 해양 대륙붕 수심이 굉장히 낮은 해양 대륙붕을 이렇게 넓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국토를 넓히는 일이고 또 에너지 안보를 우리가 달성하는 일이고 매년 150조 원 전후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50조 원은 수입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미래고 그리고 이걸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고 우리는 이 중에서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걸 세계에서 톱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양 분야도 지금 이런 전환에 동참을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1등하고 있는 분야들을 같이 해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